5월, 6월에 실적주를 잘 매수하신다면 7월에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5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도 끝났고 5월이 벌써 중순인데요. 수익은 많이 내셨나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월별 수익 실현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수익률 4%를 보고 그러면 너는 겨우 4% 수익 내서 4천만 원 번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드머니가 10억 정도 되겠네요. 저도 그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고요. 저는 보통 1억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 4%라고 나오는 이유는 1천만 원으로 총 4번을 매매해서 100만 원을 수익을 냈다면 1천만 원에 100만 원인 10% 수익으로 찍히는 것이 아닌 4천만 원에 100만 원, 매수 매도를 4번 했기 때문에 4천만 원에 100만 원인 수익률은 0.025%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를 보고 너는 10억으로 겨우 한 달에 4%밖에 수익을 못 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아예 모르는 거니까 주식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략 1억 정도로 제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대충 35% 정도 수익이 났고 2월 달에도 40%, 다만 3월 달부터는 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시드를 줄일 거를 말씀드렸고 이때부터는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10% 미만이었습니다. 4월, 5월에는 수익을 좀 덜 내고 있죠. 4월에는 한 달 동안 570만 원을 벌었는데 현재는 5월의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이런 차트가 지수 차트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1월, 2월에는 급등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2월 말부터 지수에 엄청난 급락이 있었고요. 역사상 5번밖에 되지 않는 정도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지수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차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률 차트랑 똑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저도 결국에는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흐름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장에 역행해서 단타 투자로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거나 대선주 같은 테마 투자로 좀 더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은 있지만, 제가 뭐 5년 내내 강조했었던 거는 그런 분들은 타고나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지 절대 직장인 투자자들이나 초보자들이 그런 분들의 성향이나 재능을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만 주도주 투자를 해도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 금요일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분석 한번 부탁드려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월 달에까지 급등했었던 차트가 결국에는 3월 초부터 지수가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다행히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정고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최근의 지수 상황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좋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투자자 수급 동향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외국인은 대부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지 말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5월 7일부터 오늘인 5월 16일까지는 8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이 90일 동안은 30%대로 유예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여파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차트상으로는 과열 구간은 맞지만 수급 상황으로는 좋기 때문에 그래도 횡보를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예측하기에는 관세 같은 경우는 90일 동안 유예가 된 것이지 이게 폐지가 되거나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관세 협정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다시 한번 쇼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7월부터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6월에는 실적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하락한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7월, 8월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는 오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간에 약 25% 정도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급락한 이유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급락했었던 이유는 NDVIA, HBM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현재까지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 추세선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반드시 6월 달에 엔비디아, HBM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7만 원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 업황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좋지 않은 것이고,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차트는
우상향으로 점점 정배열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 2일 금요일에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네, 5월 2일에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업종인 엔터와 미용기기에서 한 종목씩을 추천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엔터 대장인 하이브, 그리고 미용기기 업종에서는 휴젤, 이 두 종목을 선정했었습니다. 방송이 업로드된 5월 2일 기준으로 보시면 26만 8,500원에서 현재 가격은 약 5%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휴젤의 차트를 살펴보면은 5월 2일에 36만 5,500원에 기준하면 약 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료기기 업종인 파마리서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휴젤도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우상향 구조에서 전혀 훼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시작하기에도 충분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파마리서치와 휴젤을 비교해 본다면 파마리서치는 좀 더 세계 시장 공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고, 휴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엔터주의 대장인 하이브는 약 5% 상승, 휴젤은 마이너스 5%. 하지만 휴젤도 의료기기 섹터가 워낙 현재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매수하기에도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6일 금요일 기준으로 5월 마지막 주 추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자로도 방산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로봇이라든지 대체에너지의 태양광 같은 종목들이 단기 주도주를 잃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시 방산과 조선에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나시스템은 오늘자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고, LRG 넥선도 젊은 부자들 TV에서 선정한 이후에 22%가 급등한 종목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시 그 22%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LRG 넥선도 현재 굉장히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제가 작년 10월부터 방산과 조선, 그러면서도 실적이 기반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두 종목들 중심으로는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대부분 다 2배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만큼 주도주가 방산과 조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이 방산과 조선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이 수급이 나머지 섹터인 원전, 태양광, 로봇과 같은 타업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잘 매매를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 선정한 종목은 방산의 중형주인 i3 시스템인데요. i3 시스템의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5월 8일에 양매수, 5월 13일 양매수, 5월 14일 양매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 전년 대비해서 25년 추정치는 약 3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14.59%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재료로는 4월 25일자로 발생한 LRG 넥슨과 174억 원의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공시가 있었고, 실적도 호실적으로 잘 나온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상황을 살펴보면 방산주의 상승과 함께 정배열 우상향 하던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15% 정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상 최고가 구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주에 대한 윗공간에 대한 매물대가 없고, 방산주들이 신고가를 거듭하는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형주 순환매 차원에서 본다면 i3 시스템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던 이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종은 원전주의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 매도방에서 여러 번 선정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7일, 12일, 14일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특히나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상승하는 굉장한 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오늘자로 단일 판매 공급 최악 대결에서 거래 금액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국 증시에서 데이터 센터의 축소에 따른 하락을 맞았었던 원전주인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서 현재 원전주의 대장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주 계약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10년 연봉을 돌파하고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정고점을 돌파하고 10년 연봉상 하나오션과 같은 급등할 수 있는 위치로 가고 있음에 따라서 원전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전주의 순환매 차원의 재료로도 충분히 S&T 에너지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정배열 우상향하는 구조 속에서 최근에 약 3개월간
머물러 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마이3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3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던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되, 반대로 이 구간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서 추가적인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5월 넷째 주 추천 종목으로는 방산의 i3 시스템, 그리고 원전의 S&T 에너지, 이 두 종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세 협정이 90일 유예가 되었고 엔비디아의 사우디 AI 칩 공급으로 두 가지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성장주 중심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증시는 사실은 박스권에 갇힌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의 하락보다는 횡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실적주를 잘 매수하신다면 7월에 금리나 기대감과 더불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식 아티스트 TV와 함께 5월, 6월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